여러분, 이번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짐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동물 실험이라고 하면 찬반 논쟁을 떠올리시겠지만 이 글은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를 아주 날카롭게 따져보는 글이에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동물 실험과 의학 발전이 같이 나타났다고 해서 과연 동물 실험이 의학 발전의 진짜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자,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이 논쟁을 지금부터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살짝 엉뚱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까요? 실제로 데이터만 보면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날 때 물놀이 사고도 확 증가합니다. 둘이 같이 늘어나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아이스크림이 사고의 원인일까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둘 다 여름이니까 늘어난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오늘 지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입니다. 상관관계는 방금 그 아이스크림과 물놀이 사고처럼 두 가지 일이 그저 함께 일어나는 걸 말해요. 반면에 인과관계는 비가 와서 땅이 젖는 것처럼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될 때 쓰는 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의학서에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옹호자들의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문에 따르면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자가 후자를 야기했다. 여기서 전자는 동물 실험이고 후자는 의학 발전이죠. 동물 실험이 활발했던 시기랑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시기가 밀접하게 겹치니까 동물 실험이 의학 발전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냈구나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들의 시각이 딱 이해가 가실 거예요. 과거에 동물 실험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로 현대 의학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항상 실험이 먼저 오고 인간을 위한 발전이 뒤따른다는 아주 강력하고 눈에 띄는 순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잠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문 속 반대자들은 이 논리의 오류를 어떻게 반박할까요? 반대자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히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그 흔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가지 일이 순서대로 혹은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리는 건 논리적으로 엄청난 비약일 수 있거든요. 지문은 논리 분석 전에 아주 중요한 배경을 하나 짚어줍니다. 과거에 비해 인간의 사망률이 줄어들고 수명이 길어진 게 오직 의학 발전 하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 위생 상태 개선, 영양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 같은 수많은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죠. 그러니까 의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그 모든 공로를 전부 동물 실험 덕분이라고 몰아가는 건 애초에 너무 과장된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문장이 등장합니다. 반대자들은 우리는 이 현상들이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만한 독립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동물 실험이 의학 발전의 진짜 과학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두 현상이 마치 세트처럼 항상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다른 이유가 별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지문의 핵심을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학원에 가는 모든 학생은 규칙상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쳐보죠. 그럼 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신발을 신고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와, 신발을 신었더니 공부를 잘하게 됐어 라고 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신발은 그냥 공부하러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일 뿐이죠. 이게 현실 세계 의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까요? 많은 나라에서는 새로운 약이나 수술법을 사람에게 쓰기 전에 법적으로 반드시 동물 실험을 먼저 거치도록 의무화해뒀어요. 바로 이 법적인 요구사항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완벽한 시간적 순서를 만들어내는 진짜 범인인 겁니다. 그래서 지문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의학 발전과 동물 실험 사이에서 보는 그 강한 상관관계는 과학적인 인과관계라기보다는 바로 이 법적 필요성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법이 무조건 하라고 시키니까 새로운 의학 발전 앞에는 항상 동물 실험이 찰싹 붙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학원 갈 때 신는 신발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파트, 실제 의학적 발견들을 살펴보며 역사적 증거를 확인해보죠. 지문은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영향력 있는 의사들의 역사적 증거를 소개합니다. 이 의사들은 동물 실험이 의학에 기여한 바가 옹호자들의 주장만큼 크지 않다고 말해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생의학적 발견들은 실제 사람 환자들을 관찰하고 곁에서 치료하는 임상적 발견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법적 절차인 동물 실험보다 실제 인간을 대하는 임상 현장이 의학 발전의 진짜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파트, 발전의 타임라인을 다시 생각해보며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객관적인 해설을 통해 우리가 명확히 가져가야 할 결론은 이겁니다. 단순히 두 사건이 겹쳐서 일어났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그 두 사건이 겹치도록 강제하는 법적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마치 위대한 과학적 원인인 것처럼 포장해선 안 된다는 게 이 지문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네요. 오늘 배운 이 흥미로운 논리를 여러분의 일상이나 뉴스에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혹시 단지 규칙이라서 거쳐야 했던 의무적인 절차를 마치 성공을 이끌어낸 마법의 진짜 원인으로 착각하고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표면적인 타임라인에 속지 않고 그 이면에 진짜 논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오늘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